뭐 엔도크라인 그랜드 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 파트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 호르몬 계통들이 무엇이 있고 그게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 좀 많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각각의 호르몬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그 각각의 호르몬들을 가지고 생체 조절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 엔도크라인 그랜드, 뭐 이번 주는 오늘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짜잔, 2학기 첫 수업이죠? 이번 주부터 수업하는 교수님 계시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지? 저는 어,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한 것보다 저도 오늘 어, 좀 천천히 가면 좋겠지만 빨리 해서 또 습관을 또 적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호르몬에 대한 얘기고요.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덕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르몬은 특별한 관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은 블러드, 혈액입니다. 혈액.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해서 온몸에 전달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그 호르몬에 해당하는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호르몬은 A라는 수용체가 있는 장기에만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뭐 성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요. 작동을 시키죠. 그 이유는 그런 호르몬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대1로 매치가 항상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르몬들도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반응을 유도시키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특정하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이 소개가 될 거예요. 매니 오간들이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데요. 뭐 심지어는 심장, 간, 뭐 신장, 키드니, 그리고 지방세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장기들은 많은 양이 아니고 특정한 호르몬이 아니라서 그러지 호르몬과 유사한 반응을 하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다 그 각각의 기관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호르몬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특별한 곳에 특정 호르몬들을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신체 전체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한 예로 심장에서 심장 스스로 박동을 빠르게 만들거나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스스로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아디포 티슈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도 스스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식욕을 촉진시키고 더 많은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레린이나 렙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디포스 티슈가 분비하는 호르몬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르몬의 첫 시작점은 이 뉴로 호르몬, 신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경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신체 전체 조절을 이루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소화 잘 안 되고 그러죠. 뭐 그것도 똑같아요. 신경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소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뭐 기분이 좋거나 이랬을 때는 또 신체 기능이 좋아지겠죠. 항진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 바로 이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시상의 밑에 붙어 있는 시상 하부입니다. 그래서 이 시상 하부가 컴퓨터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뇌가 이제 CPU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상 하부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 램. 그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대사작용, 메타볼리즘, 그리고 그로스, 성장, 리프로덕션, 재생이죠.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이뤄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몸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내 정신 상태에 따라서 다른 뭐 재생이나 아니면은 몸의 컨디션 조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작점이 다 이 뉴로호르몬에서 연관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되고 그 조절하는 호르몬이 또 각각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들에서 호르몬들을 분비 조절하게 되게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됐다고 해서 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가 있는 장기에서 작동을 한다?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 그 수용체는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메이저 엔도크라인 글랜드라고 해서 뭐 주요한 내분비 계통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쭉 퍼져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시상하부라고 하는 하이포살라무스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피투이터리 글랜드라고 해서 밑에 딱 붙어 있어요. 내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콩처럼 나눠져 있죠. 앞쪽이 저녁, 뒤쪽이 후역. 이 곳에서 신경 반응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아니면은 아드레널 글랜드,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이제 부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들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판크리아스는 췌장이에요. 췌장에서는 우리 인슐린을 조절하는, 당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소화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판크리아스 췌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옛날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베타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 그 랑게르한스, 판크리아틱 아일렛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베타셀하고 또는 알파셀이 존재해서 당대사를 조절을 하게 되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빨갛게 되어 있는 조그만 셀들 하나하나가 다 아시나셀이라고 해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또는 라이소자임 같은 프로테인, 리피드 분해하는 효소 여기서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걸리거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난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생식 호르몬들은 리프로덕션, 재생하고 그로스,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비되는 곳은 난소하고 정소인데, 뭐 이곳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의 성장과 재생을 담당하게 되죠. 일반 세포들도 심지어는 이 성호르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또는 덜 만들어지고. 그래서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사춘기 때 내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포의 분화 속도를 빠르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뭐가 많이 분비돼서 이제 성호르몬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성호르몬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메이저 내분비 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랜드라고 돼 있죠, 그랜드. 아까 얘기했듯이 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샘이에요, 샘. 우리 뭐 산속에서 옹달샘 있으면은 물이 펑펑펑펑 솟아 올라갖고 조그만 천을 만들어내듯이 그 그랜드에서 뿜어내는 거죠. 어디로? 혈관으로. 블러드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양한 호르몬들을 쫙 나열을 했고요.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살펴보세요. 오케이. 그럼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호르몬의 분리예요, 분류. 호르몬이 어떠한 화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뭐 분류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화학적 형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분류,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류. 이 두 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는 대부분 호르몬들이 뭐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지는데, 아미노 액시드에서 유래됐냐, 아니면 당에서 유래됐냐,
그러니까 아미노액시드는 여러 개 연결되면은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계열이냐, 당 계열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방 계열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거고요. 여기 타이로신하고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액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호르몬이 아민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호르몬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곳이 이제 부신이에요, 부신. 부신의 이제 메듈라가 수질 부분, 안쪽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송과샘이라는 호르몬 부분이 이 아민 계열에 속하고요. 폴리펩타이드, 이제 프로테인이죠. 여러 개의 아미노액시드가 폴리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다량체. 뭐, 안티다이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ADH, 우리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오줌, 소변 덜 마렵게 이제 배출을 줄여주는 그런 호르몬을 말을 하고요. 인슐린 같은 호르몬, 그리고 이제 그로스 호르몬들이 그런 프로테인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프로테인 계열이라고 했는데요.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정도는 프로테인 계열이고 반 정도는 지방 계열, 리피드 계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그래서 벌써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글라이코하고 프로테인이에요. 프로테인은 단백질이고 글라이코는 당이죠. 그래서 당 단백질이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리크 스티뮬레이팅 여포자극 호르몬이나 이제 류테나이징 호르몬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 성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그리고 당, 지방. 스테로이드는 이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방계 호르몬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성 호르몬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테라디올, 아니면 프로게스테론, 코티졸,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되는 곳은 대부분 이제 뭐 장기들, 난소나 정소, 그리고 아드레널, 부신의 코텍스. 아까 아민 계열 같은 것들을 이제 부신의 수질 안쪽 부분에서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요 성호르몬 계열들은 부신의 껍데기 쪽, 지방 쪽에 관련된 것들은 껍데기, 멤브레인 쪽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에 연결되어 있는 기반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에는 수용성이죠. 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성인 것들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용성인 것들, 멤브레인, 세포막은 우리가 포스포리피드라고 얘기해서 안쪽에 지방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 계열들은 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조성에 따라서 호르몬들을 분류를 한 건데요. 결국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요소, 주요 요소들이 그 영양 요소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폴리펩타이드하고 글라이코 프로테인 호르몬들의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ADH, 항인유 호르몬, 옥시토신, 인슐린, 글루카곤, 뭐 아드레놀 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 여기 보면 아미노액시드 몇 개 돼 있죠. 대부분 폴리펩타이드, 프로테인 계열들 호르몬이고요. FSH나 LH나 TSH,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뭐 이런 애들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이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들이 대부분 호르몬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형태들을 쭉 콜레스테롤부터 설명을 해 나간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앞에서도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3개의 6탄당과 하나의 5탄당이 만들어낸 리피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 지방 형태예요. 이 콜레스테롤을 중심체로 해서 얘네가 이 작용기가 바뀌는 거죠. 이 작용기 계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바리에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여기처럼 테스티스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이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해서 이 작용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또는 여기 코티졸이나 아니면 에스트라디올 뭐 이런 호르몬들이 존재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스타게론이나 뭐 이런 것들. 그쵸? 자, 스테로이드, 지방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음은 이제 뭐 화학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을 나눠 놓은 거예요. 뭐 호르몬의 작용은 앞에서 이제 단백질이냐 지방이냐 당이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세 가지 형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죠. 폴라, 넌폴라.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계속해서 우리 몸은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나눠라. 막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비극성, 넌폴라. 세포 안은 수분이 많죠. 세포 밖도 그렇고 물이죠. 물은 극성을 갖고 있죠. 폴라. 그래서 워터 솔루블한 호르몬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당이나 아니면은 폴리펩타이드 계열들 호르몬들을 폴라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극성 호르몬들을 인식해주는 수용체는 세포의 막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가 스스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ust be injected if used as a drug이에요. 그러니까 드럭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찔러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폴리펩타이드나 글라이코프로테인, 카테콜라민, 뭐 노르 에프네프린이나 에프네프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프네프린이나 노르에프네프린 교감신경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심장 기능 빨리 하고 뭐 이런 계통들의 호르몬이에요. 우리 뭐 흥분하면은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들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넌폴라라고 되어 있죠. 비극성이에요. 비극성인 건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을 싫어하는 형태, 물과 상극인 형태, 물과 뭐는 섞이지 않아요?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포필릭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이죠. 소수성. 얘네는 막을 같이 막과 결합할 수 있으니까 기름을 갖고 있는 지용성이니까요. 얘네는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 질 안으로. 그러니까 얘네의 수용체는 어디 있겠어요? 세포 밖에? 아니죠. 세포 안에 존재하는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뭐 앞에 나와 있던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극성이냐 비극성이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액션 롤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게 스테로이드 계열들, 사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 지용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는 입으로 약으로 해서 먹어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대부분 성장 호르몬 계열들이나 아니면은 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들 이런 애들은 약으로 투여를 해도 쉽게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작동할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호르몬들의 작동 예시로 이제 용어적인 거를 몇 개 해놨는데요. 뭐 프로하고 프리 호르몬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프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프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르몬도 아까 나왔듯이 폴리펩타이드나 아니면 글라이코프로테인들, 리피드들 계열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 활성 형태 전에 형태가 이제 인액티브 형태, 비활성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리까지는 안 가고
그냥 프로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프로호르몬이 인액티브 호르몬 형태고요. 특히 대부분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가 폴리펩타이드로 쭉 연결돼 있다가 중간 부분이 잘려 나가면서 결합이 되고 활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다 갖고 있을 때, 활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를 이제 프로호르몬이라고 그러고요. 이 프로호르몬의 전구체를 프리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 뭐 액티브 호르몬 이런 식으로 호르몬 형태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리호르몬, 프로호르몬 얘기 나오면은 활성을 갖고 있지 않는 전구 호르몬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뭐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 이런 호르몬들이 전구체로 비타민 D3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DHA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토스테론 형태가 전구 호르몬으로 얘네들은 T4 사이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성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페이시 하나 떨어져 갖고 트리 아이오도 사이로닌이라는 T3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폼이고 그 전의 호르몬들을 프리 또는 프로 호르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구 호르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 각각의 호르몬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Common aspect of neuroendocrine regulation입니다. 호르몬이 작동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우리 몸의 전신의 대사작용이나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경 자극에서 신경의 조절이 처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hormone and neurotransmitter both interact with specific recepto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수용체에 작동하는 호르몬들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어디에 결합하면 마인드 투 리셉터에 결합하면은 세포의 변화를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There are mechanism to turn off target cell activity. 뭐 때로는 턴 오프할 수도 있고 턴 온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턴 오프는 인액티브 억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돼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은 턴 온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조절을 하는 것이 신경이 될 거고요. 그 신경을 조절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뉴로트랜스미터죠.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외부 자극이나 아니면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호르몬 자극은 결국에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신경 자극이나 신경 변화에 의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서 그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는 그 자체가 호르몬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들은 말초에서 이루어지는 PNS, 말초신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중추신경의 일부만 이제 신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신경을 직접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도 호르몬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거 범주가 되게 폭넓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호르몬 간의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듯이 target cell is usually responsive to several different hormone이에요. 뭐 세포가 하나의 호르몬에만 작동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세포 마가 위에 엄청나게 많은 수용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수용체가 있으면 그 세포는 작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개의 호르몬 또는 두 개의 호르몬, 세 개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는 세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안타고니스틱 한다는 건 이제 억제하는 거, 그리고 시너지스틱 또는 퍼미시브
수용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작용들이 호르몬 간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 붙으면은 다른 호르몬 작용을 막아. 어떤 호르몬이 붙고 또 다른 호르몬이 붙으면은 효과가 배가 돼. 어떤 호르몬이 붙으면 세컨 호르몬의 반응에 대해서 감수성을 높여줘. 뭐 이런 것들이 한 개의 타겟 세포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체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호르몬마다. 그래서 how was the response depend on amount of 호르몬인데요. 뭐 호르몬이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세포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호르몬의 숫자의 양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근데 그 반응하는 호르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컨비네이션, 조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A가 뭐 10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A, B 동시에 5개, 5개 반응해서 동일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하면은 뭐 작용하는 모든 호르몬의 합에 따라서 작동하는 인터랙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은 뭐 뒤에 이제 특정 호르몬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원래 컨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시너지스틱 이펙트예요. 이거는 occur when two or more 호르몬이죠. 여러 개의 호르몬들이 work together 함께 작동을 해서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어디티브, 추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에프네프린이나 아니면 노르에프네프린, 아까 나왔던 이제 카테콜라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뭐 얘네들은 함께 작동을 하는 거죠. 두 개가 있으면은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